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또는 피해 학생 및 학부모가 단계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부나 친구들과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행위 전부 또는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행위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인데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법 등의 처벌 법률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불쾌감, 불편함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굉장히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세 번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즉시 조치와 긴급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일시 보호 조치,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전에도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학교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 출석 정지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인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조치 결정이 기재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 또 즉시 조치 등을 검토해서 요청을 했다면, 자, 네 번째는 과연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여야 하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폭력행위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피해 학생 및 가해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된다면, 다섯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 결정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당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조치 결정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결정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조치 결정이 어떤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졸업시 삭제가 되며, 어떤 경우에는 졸업시 2년까지 또 4년까지 보존이 되느냐, 그리고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이 보존되는 조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졸업시 전담기구 심의 의결을 통해서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고된 행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아니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됐더라도 기존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화해 노력은 계속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조치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도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침해는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또 상담을 받아서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만약 가해 학생 측에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 노력 및 화해 노력을 해온다면 그 노력이 진지한 반성과 사과에 터잡은 것이라면 그 화해 요청을 수용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